실제로 한국인들하고 원어민들하고 목소리 낼 때 구강 구조부터가 달라져. What's up, man, guys? 반가워, 친구들. 자, 오늘은 이 영어가 왜 안 들리는지 아주 심층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알아보자고. 이 형이 직접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랑, 그리고 주파수, 구강 구조, 이런 것까지 싹 다 연구해서 형이 말해주는 거니까 아마 깨닫는 바가 많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들리는 이유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해줄 거니까 끝까지 확인하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 이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말이 너무 빨라서. 두 번째,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고 단어를 몰라서. 세 번째, 한국어 영어 주파수가 다르고 발음이 달라서. 이렇게 세 가지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자.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원어민들을 만나잖아. 뭐 학교든 뭐 학원이든 뭐 밖에서 놀다가 만나든, 그러면 얘들은 사실은 되게 천천히 말해줘.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배려 영어야. 배려 영어. 마치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한국말에 천천히 말해주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어려워서 빌빌 싸는 이 토익 리스닝도 사실은 되게 천천히 말하는 거야. 실제로 원어민들 만나잖아. 그러면은 1.5배에서 2배는 더 빨리 말해. Do you want some more cake? A. Yes, I want to meet him. B. No thank you, I'm full.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잠시 여행 가서 쓰는 영어도 사실 실제 영어라고 보긴 힘들어. 이 여행 가가지고 좀 영어 좀 이게 잘 되는 것 같다고, 내 영어가 통한다고 하는 이 어깨가 막 올라간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 사실은 돈 쓰는 영어 하고 온 거거든. 이 돈 쓰는 영어도 사실은 배려 영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영어가 아니라고. 네가 만약에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 돈 많은 영어를 하잖아. 그건 눈물 난다 임마. 처음에 너무 안 들려서. 우리가 보는 미국 드라마 배우들이나 또는 CNN 뉴스 앵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빠르기고, 만약에 말 빠른 친구 만나잖아. 그러면 진짜 못 알아듣는다. 근데 이 원어민들은 말을 이렇게 빨리 말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볼 때는 특히나 이 영어가 효율성을 정말 중시하는 언어거든. 그래서 영어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대충 뭉개고 빨리 말하기 때문에 말이 빨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전치사, 뭐 관사, 뭐 비동사, 조동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장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 이런 거를 기능어라고 해. 기능어. 말 그대로 문장에서 기능만 하는 역할. 이 기능어들은 대충 뭉개서 발음하고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말이 빨리 들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연음도 생기고. 근데 또 이게 원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기능어 중에 내가 말했던 관사 봐봐. the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대충 말해도 파악이 돼요. 유추가 돼요. 세 개 중에 한 개니까.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한 20개, 30개 되겠나? 뭐 나머지 뭐 비동사도 뭐 is, are, were, was 뭐 해봐야 뭐 10개, 20개 사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기능어들은 개수가 정해져 있고 문장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충 뭉개고 바르면서 빨리 치고 나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능어가 아닌 실제 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용어라고 해. 내용어. 내용어는 당연히 명사, 형용사, 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부사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말 안 해주면은 사실은 유추가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확실히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내용어, 기능어, 내용어, 기능어, 강약, 강약, 강약 하다 보니까 리듬이 생기고 말이 빨라지는 거야.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말하는 예문들의 속도와 강세를 잘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예문. Tom, it's lunch. Tom, 명사, it's, 동사, lunch, 명사. 다 강세 들어가는 내용어죠.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The girl is eating dinner. 자, girl, 명사, eating, 동사, dinner, 명사. 이 내용에만 강세가 들어갔죠. 근데 끝나는 속도는 박수 3번에 똑같아요. 왜냐면 기능어는 강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The guy has been eating the apples. 자, guy 명사, eating 동사, apples 명사. 내용어인 guy, eating apples 여기만 강세가 들어가고 the, 그 다음에 has been, 다음에 the. 이 기능어들은 강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빨리 말하게 되고, 어차피 끝나는 속도는 박수 3번에 똑같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쉬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스피킹 연습할 때 이렇게 기능어 제끼고 내용어 위주로 빨리 말하는 연습하면 돼.
물론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리스닝을 계속해도 좋지만은 사실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아는 거를 혼자 복습하는 것보다 실제로 말하면서 남한테 설명하면은 더 기억이 잘 된다. 더 공부효과가 높다. 이런 말처럼 영어도 똑같이 내가 실제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면은 더 빨리 귀가 트여.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하더라도 이 읽을 때도 사실은 기능어는 죽여주면서 내용은 확 치고 기능어 죽이고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읽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서 빨리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좀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이 영어에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확실히 말하려고 하면은 속도 못 내. 아마 속도 못 내는 사람들은 이 기능어 다 살려서 말하기 때문이야. 내용에 집중해서 하라고. 기능어 죽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능어는 죽여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뇌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기능어 죽여도 돼. 기능어 죽여. 다 죽였다. 첫 번째 문제 clear. 자, 두 번째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고 단어를 몰라서. 이것도 내가 딱 잘라 말해줄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너희 그 있어 보이는 영어 쉐도잉 되게 많이 하잖아. 쉐도잉. 물론 좋은 방법인데 이게 기초가 없는 초급자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봐봐. 너희가 대본을 딱 펼치고 별거 말하는 속도만큼 이렇게 빨리 읽지 못하면 너희는 어차피 듣지 못해. 심지어 이렇게 빨리 안 읽고 천천히 읽어도 이해가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의미가 없다. 듣는 게. 그리고 내가 아까 영어가 기능어를 대충 뭉개고 말하다 보니까 빨리 말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문장 구조가 이해가 돼 있고 그런 지식이 있잖아. 그러면 기능어 못 들어도 이미 내 머릿속에는 정리를 딱 돼 있어. 세팅이 싹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린다고. 그래서 리스닝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해의 문제이기도 해. 왜냐면 리딩을 눈으로 안 하고 귀로 하면은 그게 리스닝이거든. 그래서 그 문장이 이해가 되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야. 거의 들리는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영어에서는 아는 만큼 들린다야. 이 단어나 수고도 마찬가지야. 네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나 수고 그리고 문맥상 유추가 안 되는 것들은 네가 평생 들어도 평생 모른다. 자, 봐봐. come up with. 이거 단어 뜻이 뭐냐면 아이디어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문장 중간에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어차피 못 들어. 사실 나도 한 번은 어리석었던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찾기 귀찮은 거야. 막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뭐 계속 쉐도잉하고 계속 리스닝하고 하면 들릴 줄 알았어. 많이만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파악이 될 줄 알았어. 그 단어 뜻이. 그렇지가 않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체크해서 바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고 단어나 수거를 몰라서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려면 답은 간단해. 영어 문법 공부해야 돼.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익혀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것처럼 막 옛날 학창 시절처럼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영장문에 필요한 정도 그리고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책들 뭐 스피킹을 위한 영장문 이런 책들이 좋아. 그리고 단어나 수거 같은 경우에도 스피킹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 그런 책들 위주로 외우면 돼.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75%가 단어 천개 안에 다 있거든.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외우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체크해서 반드시 외우고. 자, 그래서 중간 결론.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 clear. 세 번째, 한국어 영어 주파수가 다르고 발음하는 방법도 달라서. 보통 여기까지는 신경 많이 안 쓰는데 형은 스타일이 되게 이해가 안 되면 엄청 파는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여기까지 왔어. 형이 이제 옛날에 한 번은 영어 딕테이션 한다고 막 하는데 너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라도 적으려고 했어. 그런데 한글로도 못 적겠는 거야. 근데 형이 또 예전에 한 번은 일본어 공부를 한 적이 있어.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한글로는 일단 적을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는 분명히 소리 자체에도 뭔가 다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형이 찾아봤어. 알고 보니까 이 영어랑 한국어랑 주파수가 달라. 그러니까 자주 쓰는 음역대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한국어는 평균 약 1500Hz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역대가 소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3000Hz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달라. 이것도 주파수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 주파수는 진동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가 진동이 1초에 3000번, 한국어는 1초에 진동이 1500번. 일단 다른 거지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로라도 적으려고 했는데 못 적었던 거지.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800Hz 정도야. 800Hz. 근데 이것도 봐봐. 한국어랑 일본어랑 헤르츠가 다르잖아. 주파수가 달라. 근데 이건 왜 들리냐면 사실은 낮은 주파수는 쉽게 들을 수 있거든. 쉽게 듣고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마치 이제 저음은 쉽게 낼 수 있지만 고음은 쉽게 못 내는 것처럼 실제로 고음이 진동수가 더 많기도 해. 자, 마찬가지로 영국 또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따라해요. 물론 발음이랑 억양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 높은 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른 주파수를 잘 들을 수 있을까라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오래무대처럼 발성하고 발음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 소리를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귀에 계속 익으니까. 실제로 한국인들하고 원어민들하고 이 발음할 때, 목소리 낼 때 구강 구조부터가 달라져. 우리가 그것도 비슷하게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 우리 한국인 일본인들은 이 혀가 있잖아. 말할 때 입 천장이랑 앞니빨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말을 거의 다 만들어내. 근데 영어는 달라. 영어는 R, L, S 막 이런 식으로 혀가 막 왔다 갔다 해. 막 입을 더 크게 벌렸다가 막. 우리는 그냥 뭐 입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벌리면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영상을. 그지? 근데 아마 네 혀가 지금 입 천장에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닿아 있을 거야. 그렇게 혀가 대기를 하고 있을 거야. 맞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야 된다. 자, 그런데 원어민들도 똑같이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을까?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한국어랑 일본어는 혀가 입 천장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영어는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 하잖아, 막. 자, 그래서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혀를 중립 위치에 놓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닥에 눕히는 거야. 바닥에 눕혀야 오히려 많이 움직일 때 더 편하거든. 자, 그리고 혀를 바닥에 두는 이유가 더 있는데 아까 내가 영어는 진동수가 더 큰 언어라고 했지. 그러면은 진동이 더 크려고 하면은 입안 공간이 더 커야겠지. 마치 이제 기타 군형이 우쿨렐레 군형보다 더 크니까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처럼 진동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군형이 더 커야 진동이 더 많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입안에서도 마찬가지. 혀를 최대한 밑으로 떨궈야 공간이 더 커지겠지. 뭐 예전에는 뭐 원어민들처럼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뭐 혀수술을 한다 뭐 이런 미친 소리가 있는데 이건 정말 또라이 같은 소리고 그냥 혀와 입 모양과 입안 모양을 원어민들처럼만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영어 발음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주파수도 맞아. 그러니까 진동수도 똑같이 돼. 혀나 입 모양도 그 발음에 맞게끔 맞춰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발음할 때도 한국말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영어 발음 그대로 해줘야 돼. 이 원어민들처럼 입도 좀 크게 벌려주고 복식호흡도 해주고 발음도 똑같이 해주고 해야 주파수가 똑같아지면서 귀에 익는 것이. 그리고 형은 개인적으로 이 원어민들의 이 영어 주파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발음이 R이라고 생각해. R. 봐봐, 한국어는 알까기 R, R. 근데 영어는 R, R. 다르잖아. 딱 듣기만 들어도 진동수가 더 많은 것 같고 좀 깊잖아, 목소리가. 이 R이 나는 이 영어의 주파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형이 다음에는 이 R을 필두로 발음 영상도 찍어 올릴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영어를 못 듣는 이유는 이해와 소리의 종합적인 문제인 거야. 다시 정리하면 말이 너무 빨라서 안 들리는 것. 이거는 말이 빨라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단어를 몰라서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고 리딩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주파수랑 발음이 달라서 이것도 내가 발음을 원어민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은 주파수도 맞아지고 결국 들리게 되는 거야. 형은 사실 혼자 연구하면서 되게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많아, 영어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반응이 좋아야 계속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좀 해줘. 형은 이제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형이 힘이 더 나야 반응이 좋아야 더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은 너희들 믿는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 끝.